Very hot place. 안녕하세요. 브루클린에 있는 피터 루거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4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뉴욕에 있어요. 미국에서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뉴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면 요 맨하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뉴욕 주는 좀 더 큽니다. 지도로 보면 이래요. 거기에 브루클린도 있는 거죠.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 크게 멀진 않습니다. 멀진 않은데 그래도 브루클린은 맨하탄에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맨하탄 쪽에 숙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찾아가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피터 루거 주변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거 먹고 나서 주변에 같이 볼만한 곳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뉴욕에 왔는데 피터 루거는 가고 싶으니까 저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전화 예약만 받아서 예약하기가 좀 피곤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약도 받고 있어서 편해졌습니다. 저는 래시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어요. 피터 루거는 뉴욕에서 상당히 유명한 스테이크집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테이크집 중에 한 곳이기도 하겠네요. 여기가 스테이크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테이크로 미슐랭 받은 곳들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미슐랭 말고도 자가시라고 뉴욕 레스토랑 중에서 상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매년 받고 있고요. 처음 들어가 보면 입구 쪽에 쭉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걸려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오래된 곳은 맞아요. 1887년에 오픈한 곳이니까 조선시대에도 여기에서 스테이크를 팔았던 거죠. 오래되고 유명하고 맛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청담동에 들어와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도 피터 루거의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울프강 창립자가 피터 루거에서 40년 정도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비슷한 스타일로 스테이크 집을 차린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피터 루거는 프랜차이즈를 잘 안 했고 울프강 스테이크는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점수는 울프강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나라로 진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너 성향의 차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왔을 때는 피터 루거랑 다른 곳들을 가서 울프강은 뉴욕에서는 안 가봤어요. 뉴욕 사시는 분들이 피터 루거 가려면 교통편 때문에 귀찮아서 다른 곳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여행객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원조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울프강도 궁금하긴 한데 피터 루거를 먹고 나면 비슷한 스타일인 울프강을 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울프강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프강 회장님이 여기서 40년을 일하셨는데 이분이 뭔가 독특하게 오래 일하신 게 아니라 여기 직원분들이 다들 오래 일하고 계십니다. 피터 루거가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하고 다이닝에 비해서 회전도 좋고 가격대도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팁도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다들 오래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워라벨이나 오너의 스타일이 좋을 수도 있겠죠. 이날 저희 테이블을 담당해 주신 서버분도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서빙해 주시는 그 멋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좋았어요. 저 크게 피터 루거라고 써 있는 곳이 영업장은 아니고 저기는 주차장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나옵니다. 요번에 뉴욕을 제가 갔을 때는 백신 맞은 사람들만 안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먹으라고 테라스석이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면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곤란하겠죠. 스테이크도 빨리 식을 테고요. 저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안에서 먹었습니다. 이제 피터 루거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11시 45분에 예약을 하고 온 거라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영상을 좀 찍었는데 12시 반 넘어가면서 자리도 다 차고 점점 웨이팅이 생겼어요. 뉴욕 음식점들은 저런 식으로 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나 둘이 와서 술이랑 간단하게 먹기에는 바도 괜찮아요. 음식점에 따라서는 그 바 메뉴랑 테이블 메뉴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인테리어는 클래식합니다. 바닥부터 나무나무하고 미국의 클래식 식당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나서 여행 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인테리어가 여기 초기랑 크게 안 변했을 거예요. 보면은 세월의 흔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날 같이 간 일행은 한 10년 전에 이 주변에서 공부할 때 여기를 처음 왔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바뀌는 식당인 건데 이런 게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길에 있는 자가 서베이에서 선정된 명패랑 미슐랭 명패들. 올해도 미슐랭 원스타예요.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이분은 피터 루거 창립자인 것 같지만 조니 칼슨이라는 배우입니다. 연예인 사진 마케팅 중 하나인가 싶은데 딱 이분 사진만 걸려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원래 약간 더 두꺼운 종이 메뉴판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A4 용지 같은 일회용 메뉴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더 위생적이기는 하죠. 아마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토마토 잘린 거랑 전보 새우 칵테일 4개 그리고 루거버거에서 베이컨이랑 치즈를 추가하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포 2를 주문했습니다. 2인분이라는 건데 국내 2인분
2인분이랑 미국 2인분은 양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스테이크 가격을 보면 저게 양이 좀 있는데도 $130 정도라 뉴욕 물가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제 음식입니다. 식전빵이 나와요. 겉면이 약간 거친 빵인데 양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도 붙어있고 안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막 구워져서 타이밍 맞게 나오는 빵은 아니고 미리 구워둔 거라 차갑습니다. 양파 양도 적당하고 같이 나오는 버터를 발라 먹으면 빵은 더 맛있어지는 거죠. 나중에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소기름이랑 버터 섞인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17.95달러니까 가격은 상당히 비싼 거죠. 원래는 양파랑 토마토랑 같이 나오는 게 기본이고 저는 토마토만 달라고 했어요. 육질이 단단하고 사이즈도 커서 질 좋은 토마토는 맞는데 가격이 좀 그렇긴 하죠. 이 토마토와 양파 메뉴가 울프강 스테이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에 있는 울프강에도 토마토와 양파를 파는데 미국 울프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가격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샐러드 대용으로 먹는 토마토는 저보다는 일회용 거였어요. 그래도 뭔가 미국에 오니까 야채들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잘 안 먹는 김치를 저는 미국에서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칵테일 새우. 사이즈가 상당히 커다란 새우예요. 차갑고 익어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냥 고기만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새우인 것 같아요. 맛이 진한 새우는 아닌데 살은 탱글한 편이고 적당히 새우 맛이 납니다. 크기가 커서 먹기에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새우 대가리도 같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대로 내고 있을 테니까 바뀔 리는 없겠죠. 추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새우예요. 그런데 또 스테이크 먹을 때 없으면 그거대로 아쉬운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맥주 한 잔. 여행 온 입장에서는 술 마실 때 운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어요. 요거는 하우스 와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2인분입니다. Very hot plate. Steak for two. Plain burger with bacon. 접시가 상당히 뜨겁게 달궈져서 나옵니다. 버터랑 기름에 고기가 튀겨지고 있는 소리도 좋네요. Come, let me serve. So this is a T-bone steak. One side of the bone is sirloin meat. The other side is filet mignon. 위쪽이 등심이고 조금 붙어있는 아래쪽이 안심입니다. 2인분짜리인데 양은 800g에서 1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등심 한 조각이랑 안심 한 조각을 개인 접시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버터 기름을 한 스푼씩 뿌려줍니다. 저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Alright, enjoy now. 땡큐. You are welcome. 저는 땡큐를 잘합니다. 다른 말은 잘 안 해요. 접시도 좀 돌리고. 아래에 있는 게 등심이고 위쪽이 안심입니다. 굽기는 미디엄 레어예요. 지금 잘 익었어요. 고기 안쪽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안심 맛은 좋았어요. 한우처럼 그 지방이 충만한 고기는 아니고 육향이 좀 더 강하고 담백한 스타일의 고기예요. 이거는 등심. 겉면이 태우듯이 구워져 있습니다. 먹어보면 식감도 좀 느껴지고 맛있어요. 뭔가 지방이 부족한 느낌이다 싶으면 버터 기름을 소스처럼 찍어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저렇게 먹어도 느끼하다는 느낌이 잘 들진 않아요. 먹어보면 치즈 같은 꼬릿한 양도 살짝 나는데 이거는 숙성 방법 때문에 그래요. 피터루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 에이징 고기 숙성을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죠. 말 그대로 말려서 숙성하는 거예요. 습도 맞춰주고 통풍해주고 적당히 고기를 시간을 들여서 말리면 그 겉면은 마르고 고기 맛이 응축된다고 해야 되나요? 맛이 좀 진해집니다. 잘 숙성이 되면 약간 치즈 같은 향이 나는데 그게 입맛에 잘 맞으면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 에이징을 하게 되면 숙성한 고기 겉면을 잘라서 일부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기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숙성고 있어야 되고 고기 쟁여놔야 되고 로스까지 생기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또 숙성이 잘 되면 향도 적당히 나고 고기 맛이 진해져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기는 숙성 정도가 괜찮았어요. 너무 꼬릿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이거는 다시 먹고 싶어지네요. 한국에서 음식점 찍은 것들은 영상 편집하다가 맛있어 보이면 다시 가면 되는데 이거는 다시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곤란하네요. 개인적으로 기름기 충만한 투뿔 한우도 좋아하고 이런 미국 스타일도 좋아합니다. 둘이 장르가 약간 다른 거지 누가 우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둘 다 맛있는 고기고 미국도 고기 등급이 있어요. 등급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영상이 별로 없고 대충 그 피터루거는 고기 등급에서 상위 3%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USDA 프라임 등급에서 골라서 사용하는 건데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마블링이 강하게 되어 있는 한우랑은 장르가 달라서 만약 가시게 되면 이 점은 생각을 약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소기름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거는 피터루거 소스. 약간 새콤한 느낌도 나는 스테이크 소스인데 A1 소스 업그레이드 같은 버전이에요. 이제는 국내에도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스가 약한 소스는 아니라 고기를 찍어 먹으면 고기 맛이 가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고기 적당히 먹다가 다르게 먹어보고 싶어질 때 그때 찍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크 먹을 때는 고기에 소스 찍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소금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저는 많이는 안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같이 먹으면 이것도 좀 장르가 달라지는 맛이라 살짝 새콤하면서 달기도 하고 맛있어요. 폭잡 스타일이 살짝 되는 거겠죠. 저는 후반부에 찍어 먹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아까 나온 새우랑 같이 먹어도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지 잘 어울립니다. 같이 간 일행들이 양이 적어서 이날은 제가 상당히 열심히 먹었어요. 이날은 이거 먹고 밤 9시까지 배가 안 고프던데 뼈까지 잘 뜯어 먹었습니다. 저 뼈에 붙어있는 고기 안쪽이 살짝 안 익었는데 티폰이 원래 좀 그래요. 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는 안 잘라준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번은 바게트 스타일의 빵이라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고기랑 양파가 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고기만 안 가리려고 추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깜빡하고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입 먹고 나서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고기 위에서 치즈가 좀 녹아야 된다고 서버분이 가지고 가셨다가 치즈를 올려서 가져다 주셨어요. 베이컨도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귀찮아서 그냥 잘라서 같이 먹었습니다. 여기 베이컨은 막 엄청 짠 베이컨은 아니고 삼겹살 같은 느낌도 조금 나는 베이컨이에요.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될 만한 간입니다. 피터루거 햄버거는 이게 맛이 나쁜 햄버거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그 패티가 육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버거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패티 굽는 날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음식점이 안 그러겠어요. 아무튼 햄버거만 놓고 보면 여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갔었던 다른 곳들이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패티 자체는 맛있습니다. 빵도 적당히 단단해서 빵이랑 고기 밸런스도 좋았어요. 그런데 수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목매이는 느낌이 나서 곤란하긴 했어요. 이래서 햄버거에 추가로 토마토랑 양상추 같은 거 넣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 받을 때 서버분이 금화 초콜릿을 주시는데 이걸 제가 까먹고 티까지 딱 맞춘 현금만 놔두고 나와서 이날은 초콜릿을 못 받았습니다. 초콜릿은 조카 주려고 했었는데 아쉬웠어요. 맛있게 먹었던 피터루거 스테이크 말고 나머지는 적다 했던 것 같지만 고기맛 잘 나고 미국 느낌 강하게 나는 곳이라 미국식 스테이크 좋아하시면 추천의 곳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